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겠죠? 저도 이걸 처음 해봐서 일단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드로의 대표 이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한 25분에 두 번에 나눠서 50분 동안 저희 만드로가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의 창업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만드로라는 말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뭔가 만든다라는 뜻으로 시작한 글짓기에서 시작한 회사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절단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싸고 가벼운 전자의수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대략 5년 동안, 5년 반 동안 이제 개발해 온 바닥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 쪽이고,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로 40살이고요. 일단 제 캐릭터를 요약하자면은 뭐 3D 프린터가 저에게 취미 생활이었고 이제 취미 생활을 어쩌다 보니까 일로 바꾸게 됐고 어찌 말하면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죠. 취미와 일이 하나가 되는. 전 직장에서는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다니다가 소프트웨어만 주로 다루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취미 생활을 가지고 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처음 취미를 접하게 된 게 2013년도 5월인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라는 파견을 나가서 스타트업들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보고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게 3D 프린터거든요. 3D 프린팅에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분이 자기 취미 생활 소개하러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이 간단한 세미나를 들으러 150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3D 프린터는 재밌는 녀석이지만 그 당시엔 정말 특이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무려 그거를 이제 제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매료됐고 저도 3D 프린터를 하나 샀죠. 조립 키트로. 그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주고 조립 키트를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일매일이 뭐 이거저거 만드는 일의 연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내가 본업으로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회사를 6개월 만에 관두고 나와서 제 회사를 창업한 게 만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만두로를 창업하고서 첫 한 석 달 동안 한 일을 이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요. 그게 2014년도였고 그래서 막 사회적 기업도 만나고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디자인과 학생들도 만나고 또 방송용 소품 제작 일에도 들어왔었고 또 기계과 학생들을 만나서 자동차 동아리 학생들이 만드는 자동차의 부품을 일부 프린팅을 하기도 했고 실내 장식 소품도 출력하기도 했고 인공 암벽 있잖아요. 암벽 돌 잡고 올라가는 인공 암벽의 돌들도 사실은 기성품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기존 돌을 빼내고 프린터로 뽑아서 출력해서 돌 대신 갖다 박아놓고 사람들이 잘 움직이는지 반응을 보는 거죠.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사진 출력도 했는데 이거는 실패였고 입체 조명 액자는 만들 수 있다는 건 확인했었고 또 한 번은 그냥 맥주잔 여러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맥주잔 캐리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무런 도면도 없이 찾아오신 분이 갑자기 이런 걸 요청하니까 저도 난감했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1시간 정도만 생각을 하니까 저런 디자인이 나왔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민해서 생긴 아이디어로 1시간 만에 도면을 그리고 3시간 반 만에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친구를 불러내서 그 노량진 2호점 공구비어로 가서 맛있게 먹고 저걸로 계산하고 나왔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이디어도 없다가 그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도면화되고 그걸 3D 프린터로 뽑아서 그날 밤에 현금화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3D 프린팅으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뭔가 재밌는 것들 많이 시도하고 싶었는데 초콜릿이나 얼음 같은 걸 프린팅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프린터는 비싸니까 따로 사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프린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보니까 말랑말랑한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글씨를 새길 수 있는 마치 초콜릿 글씨 새기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하다가 실패했어요. 좀 물이 새더라고요. 냉동실에 얼려놨더니 물이 쭉 새가지고 얘는 그대로 있고 물만 바닥에 떨어져서 얼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애가 이걸 모래놀이 장난감을 아주 잘 쓰더라고요. 또 다른 가능성 어쨌든 3D 프린터가 있다면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3D 프린터를 써온 회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써왔고, 나온 지는 이미 30년 전이었고, 그래서 반다이 같은 건담 프라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이미 그걸 15년 전부터 해왔고, 멋진 디자인 작품이나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다만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고 살았고, 이 질문을 받고 네,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전에 있는 슬라이드 보면은 이거는 재미 요소는 해결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창업의 첫 해를 보냈어요. 평생 그렇게 그냥 오덕처럼 살아갈 뻔했던 사람이지만, 제가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 3D 프린팅 카페에 한 사람이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글을, 정상에서라는 분의 글을 보면은 올해 나이가 35이라고 하죠. 저랑 그 당시 동갑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사고로 양손 손목이 절단됐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 써있죠. 전자의 수가 한쪽에 4천만 원이나 해서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얘기. 안타깝잖아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D 프린터 할아버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언젠가는 되겠습니다만 이분도 범진아라는 분도 참 아쉬워하시죠. 안타깝다고는 얘기하시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고 하고, 제로 끝장이라는 분도 보면은 의수 제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렵다, 세 번째 어렵다, 이게 다 써있으니까 저도 답답한데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분을 잠깐 동안 재능 기부차 도와드릴 수 있다면 괜찮은 시도일 테니까. 그래서 외국의 사이트, 구글 검색 같은 거 해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의공학 전공자 3명이 모여서 저렇게 14살, 당시 14살 소녀의 오른팔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물건을 잡고 놓고 뭔가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내부를 보니까 저도 잘은 몰랐지만 아두이노라는 전자회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저렴한 비용으로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비용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이거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D 프린터 저한테 갖고 있고 제 전공은 컴퓨터 쪽이고 소프트웨어는 잘 다루니까 하드웨어만 좀 만들고 기계적인 부분 프린트해서 뽑으면 그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2015년도 1월 달이었고, 처음에는 저는 아두이노는 그 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사무실에 키트를 한 개 사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 아두이노 꺼내가지고 스텝모터 아니죠. 서브모터 하나 연결해서 이제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어깨에 달고 똑같이 구현을 하려고 했어요. 또한 제가 3D 프린터는 많았으니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골격을 받아서 출력을 했고, 그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일정한 신호를 줄 때마다 손을 잡고 펴게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잘 몰랐고, 이렇게만 해도 손이 움직이겠거니 하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돈은 역시나 들잖아요. 제작비라는 게 많이 드는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서, 저는 이제 제 사비로 하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제 해커톤 행사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해커톤이라는 게 참고로 뭔가 해킹 마라톤이라고, 요즘 메이커톤이라고도 하는데 뭔가를 만드는 행사예요. 1박 2일 동안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두 번째 날 발표하고 상 주고 으쌰으쌰 서로 칭찬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재료비가 10만 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저에게 10만 원이란 재료비는 꽤나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모터를 5개나 살 수 있고, 물론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치킨도 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그걸 먹으면서 내 돈 안 쓰고 저녁을 해결하고, 재료도 공짜로 준다. 잘 됐다. 예, 마침 데드라인도 생긴 거죠. 1박 2일에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가 신청서도 썼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제 뭔가 내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팀 이름을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닉네임을 따라 짓고, 목표를 한 줄로 써야 돼서 저렇게 하나 쓰고, 팀원이 있어야 되는데 팀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 혼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닉네임이 만들어용인데, 안타깝네요 유유 하고 나서 이제 저랑 동갑이신데 점점점 한 다음에 하나 만들어 볼까요? 했더니 정상회사님이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댓글로 니오라는 분이 자기가 건축 전공자라서 이게 설계를 잘한대요. 저는 설계를 잘 못하겠거든요. 캐드 설계 같은 거, 3차원 설계. 근데 자기가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좋아. 그러면 이분의 도움을 받자 해서 도움을 받았죠. 받기로 했죠. 전화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휴가 내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3번 정도밖에 안 만났던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낚았습니다. 향후 계획 이런 거 사실은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좀 너무하니까 좀 제대로 말을 해볼게요.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공개하겠다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사업화를 하고 이건 다 제 계획과 관계없는 일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냥 한 달짜리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끝나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말을 다 썼죠. 그리고 나서는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해커톤에 들어갔어요. 이제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막 기지개 킨 사람도 있고, 뭐 박스 들고 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 3D 프린터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 있는 저 3D 프린터 자체가 이제 이 해커톤 기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뭐 물론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재료도 주고요. 그래서 해커톤에 참여를 한 거죠, 저도. 이 프린터를 공짜로 쓰고, 재료도 공짜로 쓰고, 재료비도 지원받고, 먹을 것도 뭐 지원을 받고 열심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 이렇게? 네. 첫날 저녁에 만든 게 이거예요. 오, 잘 돼.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정상에서라는 분이 부산 직장을 해서 경기도 편집까지 와주셨고 그래서 이분의 어깨에다 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왼팔 먼저 만들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래서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감격의 눈물을 되는구나. 근데 개선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혼자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카페로 돌아가서 2주 동안 제작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그냥 깊이가 별로 없는 간단한 프로젝트였어요. 재능 기부차 끝내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지식을 공개해 드릴게요. 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린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좋아요만 열심히 올려주시더라고요. 게다가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나르신 분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퍼날라 주시는데 저한테 가장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만든 이 한 사람의 글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 아름다운 기술이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유합니다. 이 강태원이라는 사람은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 이제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앳돼 보이잖아요, 사진도? 저는 사실 나이 많은 아저씨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뼈 때리는 가르침을 얻고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사람을 향해서 한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계획이 없던 일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원래는 저에게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다음 포탈에 뉴스 펀딩이라는 플랫폼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담당자 PD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도 하시고 여러 번 연락도 하시고 저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800명이 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후원을 해주게 돼요. 이 중에 한 100명은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700명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 단지 그냥 저 혼자만의 재능 기부로 끝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협회 게시판의 글도 보면서 전자예술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전자예술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쓰는 사람은 0.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바꿨죠.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가 이제 또 다른 저에게는 도전 과제가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힘도 없고 다만 뭔가를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좀 노력을 하면은 싼 값에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가격 정도에.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목표는 재능 기부차 기능과 성능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 목표를 다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스마트폰 가격 수준의 판매가에 재료비는 이거에 맞춰서 기능과 성능을 달성을 시키고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만류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뭐 터미네이터 아놀드 형님의 오른팔부터 시작해서 왼팔부터 시작해서 저걸 따라하려다가 시간 낭비도 하고 손가락도 원래는 그냥 다운받아 쓸까 하다가 직접 설계도 해보고 직접 모든 부품을 다 수소문해서 찾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시행착오였어요. 네. 그때그때 새로운 걸 시작. 개발하면서 만든 거죠. 시작. 이게 석 달째 만들어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해서 4월 3일이니까 석 달이 되게 딱 며칠 안 됐잖아요. 2달 반 정도 시간을 들였을 때 만든 게 이건데 뭔가 제작이 가능해 보이긴 했어요. 개선할 건 무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악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회로는 바깥에 노출돼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근전도 센서라는 걸로 동작시키기까지 성공을 했고 이제 그럼 만드는 일이 좀 남았지 않냐 싶었는데 사실은 이만큼 하니까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생겨서 10개 정도 개선해서 이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30몇 가지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기능과 성능의 개선의 목표가 세워지고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의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구체적인. 그래서 전자회로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센서도 만들어야 되고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설계도 새로이 하고 소켓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을 처음 하나부터 다시 설계하기로 했어요. 손가락마다 모터를 하나씩 넣어서 손가락을 개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똑같은 원리를 다섯 손가락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은 다섯 손가락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정말 하드웨어 리비전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밥 먹듯이. 그게 가능했던 건 3D 프린터 덕분이죠.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물건을 잡을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같이 조립했던 사람들이 그 창원에 있는 창원과학고에 고등학생 2학년 32명인가? 그래서 16개 손가락을 만들었거든요. 하루 만에.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 되는구나. 그럼 다섯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 네. 엄지랑 검지로 말 그대로 물건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 손가락을 어떻게 양력이 나오는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대부분의 손에 가는 문제는 많이 풀려가는데 다만 양손이 없는 사람이 착용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영화의 힘을 빌려서 처음에는 터미네이터의 힘을 빌렸다고 망했잖아요. 아이언맨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소켓으로 어쩌지는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소켓이라 저렇게 열리고 그리고 닫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만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뭔가 착용을 할 수 있고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저희 무게가 더 나가고 무게가 커져서 크기랑 문제가 생기죠. 무게와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실제로 착용할 수는 없는, 쓸 수는 없는 정도의 그냥 시행착오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제품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 개발의 첫 단계. 그래서 목표했던 30가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손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시작한 재능기 프로젝트였지만 이제 사업화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손가락 움직임이 이제 너무 소음도 많이 나고 움직임이 느리니까 그 개선도 하고 또한 의수로서 쓰려고 하면은 단지 그냥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 악력이 나야 되잖아요. 잡을 수 있는 힘. 그래서 3kg의 악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무게는 또 너무 무거우면은 사람이 쓰기 힘들죠. 그래서 0.5kg 미만의 무게를 달성을 하고 또 재료비도 적당히 싸야 스마트폰 가격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잖아요. 뭐 100만 원대. 그럴라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료비를 30만 원 미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부품들의 한계 안에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좀 비싼 제품, 비싼 부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렴한 다양한 기성품들로 때우거나 아니면 서로 새로이 설계를 하되 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구성을 향상을 시키고 전자회로나 센서를 이제 직접 구현을 하고 이때만 해도 보시면은 이때만 해도 이제 기판의 크기가 조금 컸고 소나에 완전히 다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크기도 또 줄여서 소나에 다 집어넣고 손의 크기도 줄이고 또 하는 김에 어차피 전 전공이 컴퓨터 쪽이니까 그래 디스플레이도 아예 넣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디지털한 손이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미관용 손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어차피 디스플레이를 넣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만들자라는 목표가 생겼고 또한 무게도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형화에 성공했고 양산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 손가락들을 직접 프린터로 뽑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금형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협력사를 구축을 해서 단지 그냥 저희가 직접 다 모든 걸 생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용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아니라 다른 전문 회사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협력할 수 있는 회사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됐고요. 한번 뒤에 아직 시간이 몇 분 더 남았고 25분까지 맞추고 잠깐 1차 시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넘겨볼게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런 게 있어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손을 만들잖아요. 출력을 해서 부품을. 근데 그러면은 부품의 개수가 무지 많아서 3D 프린터로만 생산을 하면은 생산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프린터, 뭐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프린터를 가지고 와도 한 세트, 왼손 하나, 오른손 하나, 각각 손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24시간이 걸려요. 하루 종일 아주 비싼 프린터로 한 대밖에 못 만들면은 양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개를 사겠다라고 요청이 오거나 최소한 10개를 사겠다고 하면 10일 동안 그 작업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 왜 빨리 못 만들어지니까 답답하죠. 예를 들어 100대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일 동안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프린터가 100대가 있어야 되죠. 하루만에 하려면. 또한 프린터로 뭐 출력하는 비용도 싸지 않아요. 아주 싸게 잡았을 때 20만 원이지만 비싸게 잡으면 200만 원 넘어요. 또한 내구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모듈화를 했고 하니까 규격화를 잘해서 손가락 부품은 일관되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길이만 조정해가지고 금형으로 제작을 하고 그 붕어빵 틀과 같은 금형 그리고 저기 모터가 들어가는 악력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도 금형 하나로 손가락 여러 개를 커버를 하고 그리고 양산성을 확보를 해나가는 거죠. 3D 프린터를 여전히 뽑아야 될 것들은 좌우 손에 대해 비대칭인 부품이라 하면 뭐니까 좌우 손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품 설계 수정이나 개선이 계속 되어야 하는 부품은 금형 같은 걸 만들면 수정이 어려우니까 또한 사출이라고 해서 붕어빵 틀처럼 찍어낼 수 있기 좋은 모양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3D 프린터로 뽑고 내구성 문제가 없는 것들은 이제 프린터로 뽑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좀 더 금형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더니 비용과 시간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비용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손 부분, 그러니까 전자예술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팔이 있다고 하면은 팔꿈치에서 손목 사이가 절단됐다 해볼게요. 그러면 팔꿈치에서부터 한 10cm 남아있고 그게 전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달더라도 손을 바로 뭐 임플란트처럼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옷처럼 착용해야 돼요. 그럼 착용부 부분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 제작하는 게 꽤나 돈이 들더라고요. 맞춤 제작이고 전문가가 몇 년 이상의 경력자가 3일 동안 이 작업을 한 명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나 전극도 비싸서 이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저 비용이 추가로 붙으면 몇백만 원짜리 그냥 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죠. 아무도 쓰지도 않던 3D 스캐너를 도입을 해서 절단 부위에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엔 맞춤형 설계와 출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갔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센서도 사실은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데 쓰는 그냥 증폭기 같은 거거든요. 마이크에서 받아서 스피커에서 이제 증폭을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키우잖아요. 그런 증폭 회로가 이제 피부에 달리면 되고 이제 피부에서는 근전도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극이 필요한데 그 전극도 사실은 커스텀으로 제작하면 비싼데
우리가 항상 입고 다니는 옷에 달리는 단추 같은 것들을 잘 쓰면은 피부 트러블도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극 하나에 개당 몇만 원 하던 거를 10원, 20원에 쓸 수가 있고, 회로도 직접 만들면은 몇십만 원 하던 거를 2만 원에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여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를 1차 시로 하고요. 2차 시는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